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32분입니다.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혼조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밤 물가 지표가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발표를 다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기술적으로 다들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용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미국 증시는 일주일 넘는 이제 좁은 구간 안에서 박스권 만들고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뭐 유럽 증시도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시면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전고점 자리를 저항을 앞두고 그 자리를 이제 넘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 뭐 중국, 일본 뭐 다들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리고 한국 증시는 오늘 이제 일단 급등을 멈춰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물론 오늘도 시장은 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했다는 거는 일단 사실이긴 하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어떤 한국 증시는 이제 한동안 지 혼자 급등을 했었던 거죠. 그죠? 지 혼자 독주를 하다가 이제 독주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좀 잠깐 좀 이제 피곤해서 멈춰 있는 지금 그 정도 상황입니다. 잠깐 주춤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세계 증시가 이래저래 중요한 이벤트도 앞두고 있고 다들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다들 숨죽이고 조용히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밤에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 물가 지표를 가지고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레벨업을 하든가 레벨 다운을 하든가 뭐 어쨌든 뭔가 큰 변화를 좀 줄 것 같긴 해요. 한국 증시 빼고는 이제 다른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다 좀 조용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다들 조용했는데 오늘 밤부터는 이제 조금 시장이 시끄러워지면서 좀 이제 방향성을 좀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 이 세계 증시의 강세는 분명히 사실인 거고요. 그죠? 의견이 아니고 사실인 거고. 일단 뭐 증시는 계속해서 오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지표를 하나 발표했다라고 해서 가던 방향을 확 꺾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의문은 좀 들긴 듭니다만은, 근데 얼마든지 근데 꺾을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하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중요한 어떤 지지나 저항 그런 마디 가격 근처에 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가격 이면에 뭐 변동성 지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S&P 뭐 선물 투자자들의 뭐 수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또 살펴보면은 사실 또 뒤통수 한편으로 또 뒤에서는 또 하방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환 가능성은 충분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분명히 시장이 강했긴 강했었던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심리가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런 지표들을 보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 오늘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와서 급등을 했네, 뭐 폭락을 했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시세가 진짜인지는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래서 한 4월 말 혹은 5월 초 정도까지 좀 우리가 어떤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가 좀 길게 잡아 놓은 건데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 이 지표가 나온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가 지표들은 보시면 예상치가 전반적으로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심지어 코어 CPI는 지난번에 5.5였는데 이번에 5.6이라고 예상치를 써놓긴 했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는 인플레를 조금 우려하는 것 같긴 합니다. 좀 독특한 점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재밌는 게 또 주식시장은 이런 걸 또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일단 일주일 동안 옆으로 기어갔긴 했는데 전혀 하락하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죠. 그 지금 보시면 이 긴축 확률 이런 걸 보시면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43%에서 25% 인상 확률이 67%까지 이렇게 오늘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건 사실 그 생각을 해보면 또 그리고 그 지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물가 지표가 높게 잡혀 있는 것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점들은 주식시장에 지금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주식시장이 계속 아무튼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어떤 뭐 긴축이 끝난다, 뭐 인플레는 좀 수그러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뭐 선반영돼 있다라고도 이야기는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나마도 근데 강하게 선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게 일단 미국 증시는 일주일 동안 박스권이었으니까, 예, 일주일 동안 옆으로 벨벨 기었는데 그걸 선반영했다고 하여튼 뭐 강하게 이야기하긴 좀 뭐하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좀 물가지표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주식시장은 재밌게도 그걸 반영을 안 해서 그렇지 일단은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그죠? 일단 오늘 밤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아시다시피 지금 관점은 이제 은행 위기는 없어졌다라는, 네, 지금 주식시장, 지금 금융시장은 어 그죠. 그 특히 주식시장만 그런데 주식시장은 특히나 이 은행 위기를 완전히 잊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관점은 이제 인플레이에 집중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뭐 굿 이즈 배드의 관점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그러면 당연히 긴축 우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은 하락하겠죠. 그죠? 지금 인플레가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하게 또 악재입니다. 그죠? 그 인플레가 낮게 나오는 거는 당연하게 또 호재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가 너무 낮게 나와버리면 그것도 또 경기 침체에 네, 그죠. 그 경기 침체 때문에 물가가 너무 떨어졌다라고 봐서 그거 자체가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악재일 수 있으나 뭐 개인적으로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제유가 뭐 최근에 급등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인플레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좀 계속해서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악재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호재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대로 반응을 할지 어쩔지는 이제 또 뚜껑 열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반응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단기적인 측면에선 시장은 이제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논리적으로 갑니다만은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비이성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봐야 된다. 뚜껑 열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험 관리가 우선입니다. 위험 관리요. 아, 참,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래서 그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이 페드와치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저런 물가지표가 애매하게 나왔다. 그럼 바로 페드와치 켜시고 페드와치에서 이 금리 인상 확률이 확 올라갔다. 그러면 시장이 이걸 악재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긴축 우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금리 동결 확률이 확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러면은 네, 그럼 일단 시장이 뭐 일단 호재로 반응하겠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은행 위기, 경기 침체 위기를 일단 반영하지 않는 시장을 베이스로 해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 이야기는 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그 CPI 발표되고 나서 그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새벽 시간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인데 어디 갔냐? 한 2시? 여기쯤 발표되죠. FOMC 의사록 내용도 좀 잘 보긴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도 시장 방향이 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점 정도 좀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지표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다시피 오늘 밤이 뭐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어쨌든 세상은 계속해서 시장은 계속 열리니까요. 오늘 무슨 결판이 난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좀 여유롭게 지켜보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 아무튼 참 지금 그 위험 관리가 우선이긴 합니다. 미국 증시고 뭐 한국 증시고 간에 하방 보시는 분들은 좀 위험 관리가 우선이긴 합니다. 일단 살아남으셔야 돼요. 물론 뭐 그렇다고 뭐 장 보다가 막 바로 물가지표 나왔다고 막 움직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좀 지켜보다가 하여튼 위험 관리가 우선이다라는 원칙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봤을 때 미국 증시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오랜 박스권이잖아요. 한 일주일. 나스닥 오랜 박스권이고 S&P도 오랜 박스권이란 말입니다. 여기. 이 상황에서 위쪽으로 이거 돌파 한착하면은 레벨업이 되는 거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물론 아래로 가면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일단 하여튼 위로 가는 거 이럴 때는 좀 조심은 해야 된다. 위험 관리가 우선이다. 막 버티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물론 지금이 그 아침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좀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일단 원칙적인 건 그겁니다. 원칙은 일단 살아남는 거다. 나의 책임 하에 내가 위험을 더 감수하겠다. 나는 공격적인 투자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할 말이 없지만은 아무튼 근데 전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일단 위험 관리,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일단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나머지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천천히 보면 되겠죠. 아시아 증시 뭐 딱히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증시 박스권 상단에서 넘어갈까 말까 테스트하고 있고, 일본 증시 뭐 계속 박스권 뭐 이런 상황이라 딱히 할 말 없고, 독일 증시는 어딘가를 이제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좀 살짝 보여드렸죠. 싹 다 패스하고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한국 증시는 이제 뭐 열심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꼭지점 잡으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더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근데 그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위험 관리 코스피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버티실 분, 이거 굉장히 고위험이라는 거 알고 버티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예요.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상승 추세고, 자꾸 이거 그리고 분명히 언제야? 이미 어제 중요한 저항을 넘어갔기 때문에 레벨업도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오늘 밤 중요한 이벤트도 있고 해서 아래쪽으로 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근데 일단 지금은 위험 관리가 우선이다라는 거. 이거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고 고점이 어딘지도 나오지도 않았고 의미 있는 매도세도 보이지 않는다. 일단 위험 관리가 우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좀 그죠? 한편으로도 뒤집어 놓고 보면 큰 기회일 수 있다라고요. 근데 아직 기회라는 신호는 어디도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역발상만 하시라. 시장 네가 올라가고 있는 게 저거 너 지금 속임수인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역발상만 하시라고요. 위험 관리 하시면서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하에, 그죠? 뭐 조금 더 버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밤 물가지표도 있고 하니까. 예.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어요. 고점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뭐 그래서 할 말이 없고요. 코스닥은 약간 좀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해서 뭐 조금 이야기는 할 거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코스닥을 보시면은 일단은 뭐 지수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눌림입니다. 그죠? 어디까지나 눌림이에요. 아직까지는 눌림이고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어떤 매도세는 그래도 이 위에 있는 이 봉이 어제의 움직임이 오버슈팅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봉이 여기 나온 이 4월 10일 날 이 장대양 봉이 좀 그래도 중요한 봉 같거든요. 최소한 이 봉을 완전히 무너뜨려야지 강력한 매도세가 그래도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양봉의 시가 자리가 붕괴되는 게 전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래쪽에 어디든지 지지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도 기준 드리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하방 투자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긴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붕괴시켜줘야 그래도 좀 뭐 믿고 아래쪽으로 질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뭐 몇 거래일 동안 일단 어딘가를 잘 넘지 못한 건 있습니다. 아, 여기 어딘가에 어떤 무거운 저항은 아니고 가벼운 저항이 있구나라는 거를 일단 오늘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가벼운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 아마 이제 지금 타이밍이 워낙 코스닥이 강력하게 슈팅을 오랫동안 한 상황이고 워낙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 어떤 그 상승연자 목표치도 거의 다 충족시켜 놓은 상태고, 그 와중에 이제 슈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시적인 환경들 이런 것 저런 것들 고려해 보면은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정이지만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건 합리적인 관점이라고 봐요. 그런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약한 저항, 약한 기준이 생겼으니까 아래쪽으로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한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초고위험 투자자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저라면은 일단 뭐 비중을 엄청나게 높게 갖고 갈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팍팍 할 것 같긴 합니다. 만약 내가 현금 100%였다면은 저는 일단 이런 음봉을 가볍게 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피곤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하방 진입했는데 안 됐다. 그럼 언제 포기하면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아니면 1400 넘을 때 이런 자리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에코프로 친구들도 좀 비스무리한 그런 기분이긴 한데요. 에코프로 BM은 사실 잘 보시면 지난 3거래일 동안 30만 원을 결과적으로 못 넘어간 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 아직까지 눌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지지선 테스트 했는데 상단 지지력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5일선 부근까지 밀렸는데 그래도 5일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전히 눌림밖에 안 되긴 안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여전히 시장은 강한 거고 눌림밖에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던 짓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거는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거 역시 의심해보고, 30만 원을 못 넘었으니까 이런 것도 아래쪽으로 해보시고 싶으시면 해보실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강력한 어떤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가 붕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BM은 그렇고요. 에코프로는 분명히 그림이 다르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그림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에코프로는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확인을 했지만 에코프로는 좀 어딘가를 사실 명확하게 오랫동안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건 어딘가에 일단 약한 저항이 있구나, 아 여기 어딘가 약한 저항이 있구나, 이런 거는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보시다시피 눌림밖에 안 된다고, 이것도 아직까지 상승 중 조정밖에 안 된다고요, 그죠? 네, 똑같습니다. 워낙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지금은 조정이지만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뭐 베팅해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 정도는 등장을 한 거죠. 하여튼 뭐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아직까지 뭐 뭔가 안전한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을 때고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공격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조금씩 생겼다. 뭐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강하니까요.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뭘 후려치우시고 싶으시면 뭐 정 몸이 근질근질하시면 하이닉스 같은 거는 좀 아래쪽으로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저항 있고 여기 저항 있고 뭐 여기 저항 있으니까 하이닉스 같은 건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근거가 있더라도, 삼성전자는 지금 이거는 추세가 전환돼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위에 저항이 있고 뭐고 해도 이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그 변동성 지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선물이 0.4% 정도 올랐는데 보시면 변동성 지수도 1점 몇 프로 올랐으니까 어쨌든 지금 최근 이번 주에 있었던 이런 코스피의 상승은 분명 오버슈팅이다라는 게 이런 데이터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하여튼 분위기가 좀 심상치는 않아요.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시장이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짜불짜불 올라오는 게 한국만의 일은 아니죠. 미국도 그렇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어제쯤부터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 그 헤지 펀드들이 하방 베팅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어제 좀 보여드린 적이 있긴 있는데, 잠시 제 영상 좀 내리고 이겁니다. 이거 그죠? 하방 베팅을 이제 많이 했다는 데이터 요거를 어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들이 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변동성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야 이거 하방 베팅을 워낙 많이 해서 변동성 지수들이 버티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들을 할 수가 있고, 지난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번에 이렇게 하방 베팅을 많이 했을 때 무슨 일들이 있었나를 살펴보면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증시 고점일 때 이렇게 증시는 잘 버티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방 베팅은 굉장히 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해서 우리가 볼 점이다. 뭐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근데 하방 베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헤지 펀드들이 하방 베팅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요. 흥미로운 데이터니까 보자. 보통 이 그 증시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하방 베팅이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경우에서 한 번씩 대박이 터진다라는 거. 증시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도 하방 베팅 역대급으로 늘어나면 뭔가를 미리 알고 있는 세력들이 하방 베팅을 몰래 해서 이렇게 이게 늘어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뭐 천천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천천히 확인해 보면 돼요. 뭐 반드시 뭐 그러라는 법은 없고요. 다만 이런 점들이 좀 수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저런 점들이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아직 검증된 건 아니에요. 검증된 건 없고요.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확인하는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요. 이제 빨리 승부를 봐야지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재밌는 게 짜불짜불 올라가가지고 결국 이제 직전 고점 자리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1325원을 살짝 돌파한 척 했는데
그래서 명목적으로는 레벨업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이 정도로 좀 레벨업이 됐다라고 보긴 좀 뭐하죠. 제 생각엔 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벨업 됐는데 진짜인지 확인을 좀 해보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룰루랄라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달러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솔직히 아직 좀 일단 뭐 진입을 해도 되는 신호는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솔직히 좀 신뢰도 테스트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1325원 돌파한 차 가면 레벨업이긴 한데, 이거 이렇게 돌파하는 게 맞나? CPI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돌파하는 게 맞나? 좀 의심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보시면 이제 241선 뭐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신나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25원 돌파한 착이 의미가 있는 게, 25원 돌파한 착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저항이 별로 없다고요. 1360원대 저항 하나 있고, 그리고 뭐 1400원대 뭐 저항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여기만 잘하면은 이제 환율을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래저래 좀 찜찜한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증시는 오르고 있는데 왜 환율이 같이 오르냐? 이런 것도 좀 수상한 점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왜 지금 달러가 오르는 걸까요? 그죠? 이것도 저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긴 한데, 아무튼 뭐 이유를 알아야 됩니까? 그죠? 이유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달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는 달러를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유는 이제 뭐 차츰 이제 뭐 검증이 되겠죠. 그죠? 누가 속임수인지도 검증이 될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속임수인지 아니면 환율이 속임수인지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조금 있다가는 아니고 하여튼 조금 이제 지나면 이제 밝혀지겠죠. 그죠? 지금은 그냥 이제 뭐 말없이 입 다물고 뭐 계속해서 지켜볼 때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미국 증시 할 말 없습니다. 박스권, 그죠? 박스권이라는 이야기 드렸고, 박스권 넘어가면 더 가겠지. 박스권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뭐 전환되겠지. 이런 생각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의심해야 될 점들. 야, 이렇게 변동성이 잘 안 죽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S&P 하방 베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점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